한번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갈게요. 제스처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바디 랭귀지가 되겠죠. 제스처는 이제 정신적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용어가 오는데 어느 쪽으로 온다? 우리의 입술 쪽으로 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스처가 의미하는 게 굉장히 이제 프라이머 월드, 굉장히 단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단어가 이제 중요하게 형성되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요. 제스처가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라임이라는 단어는 준비시키다는 뜻이 있습니다. 단어 또 외워놔야 되겠죠. prepare의 뜻이에요. prepare 준비시키다. 자, 제스처가 정신적으로 단어 하나를 준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so that right term 올바른 용어가 우리 입술에 오게 된다는 뜻에서 제스처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 적절한 단어 용어가 즉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어떤 단어 하나가 오게 된다는 뜻에서 왼쪽에 gesture 키워드 골라주시고 오른쪽에는 하나의 단어가 됩니다. 그 다음 계속 넘어갈게요. 사람들이 막아질 때 뭐 하는 것으로부터 제스처하는 것으로부터 막아질 때라는 뜻이니까 사람들이 제스처를 못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된다? 네, 덜 유창하게 말하죠. 이 말은 제스처를 통해서 제스처가 있어야 원이 돼서 결과 어떻게 된다? 내가 말을 잘하게 할 수가 있게 된다는 뜻에서 제스처가 없으면요.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턱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유창하게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말을 유창하게 하시는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잘하시는 분들은 손동작을 굉장히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스피치가 뭐가 되냐면요. 멈추게 됩니다. halt하면 HALT가 되겠죠. 스탑의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공급할 수가 없죠. 그들에게 뭐를 가지고 다음 단어를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스처를 못하면요. 스피치 자체가 멈추게 되고요. 스피치를 못하게 되고요. 이 이유는 뭐한다? 핸즈가 제스처, 얘가 또 제스처가 되겠죠. 제스처가 이하고 제스처하고 연결해 주셔야 되겠고요. 다음 단어가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얘는 또 월드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또 얘만 갖고 가면 된다. 제스처를 통해서 단어를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구나라는 거죠. 자, interrupt 하면요. 간섭하다, 방해하다라는 뜻이죠. 방해하다, 회방 놓다라는 뜻이고요. Our narrative가 돼서 우리의 이야기의 리듬을 간섭합니다. 리듬 안 나옵니다. 2번 represent가 돼서 나타냅니다. 리딩 엣지가 돼서 선도하는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생각을 선도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러낸다라는 말을 선도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월드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생각을 선도해 나간다라는 얘기가 제스처를 통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고요. 얘보다 더 좋은 놈이 나오면 그게 정답입니다. illustrate 하면 묘사합니다. afterward에서 사후 생각인데 우리의 말하기에 사후 생각을 후에 나타나는 생각을 얘기한다는 뜻인데 3번이 완전 그럴듯해서 3번으로 정답 고르는 분들은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얘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말한 다음에 거기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거는 아닙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스처가 내가 어떤 말을 했어. 그 다음에 이 생각에 대해서 내가 제스처를 통해서 뭔가 얘를 드러내 이런 내용은 아니라고. 컨실은 드러내다는 뜻인데 깊숙하게 앉혀진 의도를 드러내는데 우리 말하기의 의도를 컨실하면 감추다죠. 반대말이 리빌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얘가 안 됩니다. 감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말하기의 의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제스처를 통해서. 얘가 리빌이 되면 맞을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는 작용하는데 독립적으로 작용. 우리의 커그니티브 펑션, 우리의 인지적 기능은 안 나옵니다. 여기 인지적 기능에 대한 말은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가봅니다. Despite the difference가 돼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잘라볼게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어디 사이와 what has happened have 플러스 pp를 써서 현재 완료를 썼는데 얘도 이제 과거 사실에 대한 얘기죠. 과거에 발생했었던 것과 그다음 B2용법이에요. B2가 예정, 의무, 의도, 가능, 목적, 운명 이런 식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과거고 얘는 미래예요.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 똑같은 얘기예요. 과거와 미래 얘가 똑같은 말이고 연결시켜 주시고 얘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이에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네, 제한이 될 수 있는데 어떤 것이 제한될 수 있냐면 과거에 대한 우리의 센스하면 감각이 되겠죠.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아니 센스, 감각, 네, 의미는 항상 영향을 받아왔는데 어디에 우리의 견해에 의해서 미래에 대한 견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반대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가 미래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얘는 미래에 대한 견해에 의해서 과거가 영향받는다라고 얘기해요. 과거 영향 받는 겁니다. 얘가 원인입니다. 보통은 얘가 원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과거가 결정돼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아닙니다. 얘는 미래의 견해에 의해서 과거가 영향받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과거 영향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글쓰기의 역사는 어디에 근간을 두냐면요. 이해나 혹은 설명에 근간을 두는데 미래 아웃컴, 네, 여기는 결과물이죠. 아웃풋이 되겠죠. 얘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컨템포러리가 돼서 동시대인. 동시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미래 결과물에 대한 이해의 근간을 두게 됩니다. 여기서는 미래에 어떻게 나올지를 설명을 하죠. 과거에 대한 라이팅 오브 히스토리, 역사의 글쓰기를 통해서. 왜냐하면 히스토리나 역사가들은 베네피스를 즉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에 대한 여기 좀 통찰력이 됩니다. 힌드 하면 뒤란 뜻이고요. 뒤에 대한 사이트 시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뒤 지난 여기 있잖아요. 지난 일에 대한 힌드가 뒤에란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과거에 대한 통찰력에 대한 이점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은 과거를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는 is nothing more than 뭐보다 더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단지 뭐뭐뭐뭐에 지나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accumulation 하면 축적이죠. 미래의 축적물에 불과하대요. 과거는 미래를 그냥 다 쌓아둔 결과물이래요. 그리고 얘는 지금은 우리의 과거가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서 생각하는 미래는 가령 예를 들면 1800년대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는 1900년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지금에서 1900년대는 완전 과거죠. 이 의미가 됩니다. 이게 그냥 쌓이고 쌓인 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의미는 여기서 뭐가 된다? 형성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 우리의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방향성 적어두시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얘는 인타이틀에 대해서 자격을 부여받는 겁니다. 뭔 자격을 부여받냐면요. 과거 그 자체로서 터치되지 않은 건데 과거 그 자체로 터치되지 않은 거면 안 됩니다. 터치가 돼야 됩니다. 미래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미래하고 영향을 항상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가 계속 두 가지 키워드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커넥티드 하면 단절된 겁니다. 어디로부터? 예측으로부터. 미래의 예측으로 단절되면 안 됩니다. 얘는 커넥티드 돼야 됩니다. 미래와 연결돼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축적되는 게 과거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잊혀집니다. 리가드리스 하면 뭐뭐에도 뭐뭐와 상관없이. 과거 사건의 인지와는 상관없이 안 됩니다.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잊혀지면 안 되고요. X 쳐야 되겠고요. 과거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큐멘티드 하면 문서화됩니다. 뭐로써? 역사적 사실로서 어디에 근간을 두고 순전히 증거란 말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기 X를 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 과거 사건의 인지와는 상관없이 과거 사건 인지해야 되고요.
그래서 리가드리스 오브 안 되고요. 잊혀져도 안 되고요. 미래 예측으로부터 디스커넥트 되면 안 됩니다. 커넥티드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그 자체에서 언터치드 되면 과거 그 자체로 남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져지지 않은 게 아니라 만져져야 됩니다. 포인트 보시고요. 정답은 1번으로 미래로 향하는 어떤 방향성이 되겠죠. 과거란 거는요. 여기까지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을 다시 해석한다면 역사에 대한 글쓰기는 근간을 두는데 이해 혹은 설명의 근간을 둬. 미래 아웃컴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그리고 얘는 알려지지 않았어. 동시대 사람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지. 왜냐면 그 만약 역사가들이 뭔가 글을 쓰려고 한다면 얘를 미래에 대한 결과물을 예측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는 동시대 사람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거죠. 왜냐면 미래 일이니까. 그래서 since 왜냐하면 역사학자들은 이점을 갖고 있어. 과거에 대한 통찰력에 대한 베네핏을 갖고 있거든요. 과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 과거에 대한 통찰력에 대한 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과거는 단지 뭐에 불과한 거야? 미래의 축적이 된 거.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 과거야. 근데 앞으로 계속 예측하면서 이 미래가 축적이 되지. 근데 내가 이 시대 때 이걸 보면 미래의 결과물이 축적된 게 곧 과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죠. 과거가 쌓여서 이게 하나의 역사책이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본다면 과거부터 쌓인 이 모든 것들은 이 시대 때 이 사람들이 본 거는 이게 전부 다 앞에 게 미래잖아. 근데 내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이 미래의 모든 결과물들이 쌓인 게 과거잖아. 네. 그래서 과거하고 미래가 같이 이렇게 여기 위에 얘기한 것처럼 과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방향점을 제시해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들 얘기야. 만약에 현재 이렇게 있으면 과거에 어떤 사람이 뭐 반란을 일으켰어. 그 다음에 뭐 왕이 전복돼서.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의 축적이 하나의 역사거든. 근데 이거를 근거로 앞으로도 어떻게 미래에 펼쳐질 거라고 우린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의해서 과거가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라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랭귀지 바로잉에 대해서요. 언어를 빌려오는 것은요. 어떻게 from dominant가 돼서 우세한 to 어디로 subordinate가 돼서 종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가령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유럽 애들이 아프리카를 정복했을 때 dominant 랭귀지는 이제 뭐 프랑스나 영국이나 포르투갈이나 이렇게 이제 유럽 애들의 언어고요. 그다음 서브오디네이트 그룹이 돼서 아프리카 종속된 집단 쪽으로 언어를 빌린다라는 거는 자 그러면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프랑스 언어를 이제 차용해서 빌려오는 거예요. 얘는 반영하는데 소셜 뭐를 반영하죠? 사회적인 inequality 간다. 불평등. 그다음 imbalance가 돼서 불균형. 인터그레이션이 돼서 통합, variety가 돼서 다양성, 코디네이션에서 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꼭 이제 풀어야 될 게 뭐 부정이냐, 이퀄리티, 밸런스냐, 아니 인터그레이션 통합이냐, 얘는 긍정이 되겠죠. 사회적 통합은 긍정이고요. 사회적 다양성, 얘도 뭐 긍정적이고 사회적 조화도 역시 긍정적인 거죠. 베니시하면 사라지다. 프리베일에서 우세하다 단어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요. 프로스퍼리티에서 번영하다 단어가 어렵네요. 디클라이드에서 쇠퇴하다. disappear에서 사라지다는 뜻입니다. 자, 우세한 종족 집단으로부터 밑에 종속된 집단, 즉 노예로 뭐 이렇게 종속된 집단 쪽으로 언어를 빌려가는 것은 반영하는데 사회적 뭐를 반영하죠?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그리고 이곳에서는 언어 시스템이 뒤에의 언어 시스템이 즉 서브올디네이트 더 레를 하면 후자가 됩니다. 더미넌트가 전자고 서브올디네이트 그룹이 후자입니다. 그 후자의 언어 시스템은 자주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냐 아니면 번성하겠냐? 미안한데
이 글을 안 읽어도 우세한 집단으로부터 내가 언어를 차용해보면 당연히 그 나라 언어가 없어지겠지. 옛날 우리도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일본어를 그렇게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한다는 거는 일본어를 우리가 쓰는 순간부터 민족성 격파가 없어진다라고 이미 우리나라 그 선각자들이 이미 그거를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안 봐도 당연히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심지어 뭐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약간의 언어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거를 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역시 직독직해가 중요합니다. 1번하고 2번하고 정확한 해석하고 정답 고르겠습니다. 자, 해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꽤 자주 상호작용은 그 집단들 사이에서, 여기서는 집단이 우수한 집단과 종속된 집단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하죠. 그리고 이것은 반영이 됩니다. 사실에 반영이 되는데 어떤 사실이냐면요. 많은 경우에 단어의 차용과 그것의 체계 구축은 가는데 대개 혹은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로? 더 강력하거나 혹은 프레스티지어스가 돼서 주요 세력들, 주요 집단들로부터 덜 선호되는 집단들로 간다는 뜻이, 언어란 게 당연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우세한 종족들이 이렇게 약간 소수 집단 쪽으로 언어가 강압적으로 가게 되지, 소수 집단의 언어가 대다수를 이루는 주류 집단 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일어나고, 이 불평등에 대한 심화로 언어의 차용이란 거는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만. 이 방향이 어떻게 된다? More powerful and prestigious 그룹이 less favored. 얘네가 이제 소수 집단들은 less favored이죠.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는 거니까요. 이 집단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집단들 간의 unequal이 equal, unequal, unequal 똑같습니다. 뭐 불평등으로 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들은 사회적으로 종속된 집단들의 언어는 일지도 모르는데 꽤 초기 기간으로부터 컨택, 이 접촉의 초기 기간으로부터 제공할지도 모르는데 터미널로지가 돼서 용어입니다. 용어를 제공할지도 모르는데 어떤 물체에 대한 어떤 관행에 대한, 그리고 그 관행을 가지고 스피커들, 말하는 사람들은, 더 강력한 집단의 사람들은 전에는 unfamiliar, 친숙하지 않습니다. 왜? 서브오디네이트 집단들이 사용하는 초기의 이 용어, 물체에 대한 용어를 이 주류 집단들이 이거를 처음에 이해하나요? 저거 무슨 말이야? 쟤네 저런 말 왜 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나 그 접촉의 효과는, 거기에서는 방향성이 발전하진 않습니다. 어떤 앞쪽으로는 프로그레스가 돼서 진보, 발전하다는 뜻이죠.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얘네 집단의 주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친숙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쓰면 친숙해져야 되는데 주류 집단들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속 집단들의 언어는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